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곳은 대한민국 사교육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좁은 골목마다 빼곡히 들어선 학원 간판들이 이 지역의 특별함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대치동이 처음부터 교육 1번지였던 것은 아닙니다. 1970년대만 해도 이곳은 논밭이 펼쳐진 평범한 농촌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1980년대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대치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특히 1984년 음마 아파트를 시작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가정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교육 수요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1990년대 들어 대치동 음마상가 주변으로 입시학원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학원은 학교 수업을 보충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1995년 대학 입시 본고사가 폐지되고 수능 중심 체제로 바뀌면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표준화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학습 시스템이 필요해졌고 학원가가 급성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강남 8학군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대치동은 교육특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명 강사들이 대치동으로 모여들었고 학원들은 경쟁적으로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이 시기 대치동에는 특별한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돼지엄마들이었죠. 돼지엄마라는 용어는 대치동에서 교육 정보를 독점하는 엄마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학원 상담실과 카페에서 정보를 교환하며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어느 학원 어느 선생님이 좋은지, 어떤 교재가 효과적인지 모든 정보를 꿰고 있었죠. 돼지 엄마들은 자녀 교육에 전업으로 매달리며 입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이들의 정보력은 때로는 학교 교사나 일반 학원 상담사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학원가에서는 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학원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강사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돼지 엄마들의 정보망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학원 등록 시즌이 되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자리를 선점하기도 했습니다.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집단 지성을 발휘했죠. 하지만 이런 정보 독점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의 정보를 모르는 가정은 같은 지역에 살아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돼지 엄마들의 영향력은 단순히 정보 공유를 넘어 학원 시장 자체를 움직이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정 강사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그 강사의 명성과 수강료를 좌우할 정도였습니다. 학원들도 이들의 입소문을 의식하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대치동 학원가는 연간 수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보를 무기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돼지 엄마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적인 부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사교육 열풍과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존재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와 돼지엄마 현상은 한국 교육의 명암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실체와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사교육 문제를 파악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1970년대 대치동은 논밭이 펼쳐진 한적한 농촌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1980년대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대치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강남 지역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산층 이상 가정들이 강남으로 몰려들면서 교육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1990년대 초반 대치동에 대형 학원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치동은 압구정이나 청담동에 비해 덜 알려진 동네였죠. 하지만 학원가가 형성되면서 대치동은 교육 1번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1995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도입은 대치동 학원가 성장의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수능 체제에 맞춘 입시 전략이 필요해지면서 학원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죠. 2000년대 들어 대치동 학원가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유명 강사들이 대치동으로 모여들면서 학원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학원가가 성장하자 주변 부동산 가격도 함께 치솟기 시작했죠. 이 시기 대치동에는 특별한 엄마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돼지엄마라고 불리는 교육정보 권력자들의 등장이었습니다. 돼지엄마라는 명칭은 정보를 돼지처럼 먹어치운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죠. 이들은 학원 설명회와 입시 설명회를 쫓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카페와 학원 앞 대기실에서 엄마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문화가 생겼죠.
초기에는 단순한 정보 공유였지만 점차 위계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엄마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2010년대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돼지엄마 문화도 진화합니다. 네이버 카페와 맘카페를 중심으로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특정 카페의 운영진이 되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죠. 이들은 어떤 학원이 좋은지, 어떤 강사가 실력 있는지 평가하고 공유했습니다. 학원 측에서도 이들의 입소문을 무시할 수 없게 되면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일부 학원은 유력 돼지엄마들에게 먼저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을 쓰기도 했죠. 이런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교육 불평등이 고착화됩니다. 돼지엄마들은 자녀 교육에 전업으로 매달리며 입시 전문가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학원 스케줄 관리부터 과목별 강사 선택까지 모든 것을 컨트롤했죠. 일부는 컨설팅 비즈니스로까지 발전시키며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시간당 수십만 원을 받고 입시 전략을 조언하는 엄마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들의 영향력은 단순히 정보 공유를 넘어 학원 생태계 자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유명 강사의 명성도 돼지엄마들의 평가에 따라 오르내리는 상황이 되었죠. 대치동 학원가와 돼지엄마 문화는 한국 교육 현실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런 구조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들이 만들어낸 입시 시장의 실체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육정보 권력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대치동 학원가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제 대치동 학원가의 진짜 권력자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돼지엄마라 불리는 그들의 이야기죠. 돼지엄마라는 명칭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새끼 돼지를 키우듯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학부모가 아닙니다. 대치동 교육 생태계의 핵심 정보망을 장악한 권력자들이죠. 매일 아침 스타벅스와 카페에 모여 최신 입시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곳이 바로 정보거래의 중심지입니다. 어느 학원 어느 강사가 좋은지, 어떤 교재가 효과적인지 모든 정보가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돼지엄마들은 철저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과 진학 실적이 곧 서열을 결정하죠. 최상위권 자녀를 둔 엄마들은 정보의 제공자가 됩니다. 그들의 한마디가 학원가 지형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들은 학원 설명회보다 먼저 정보를 입수합니다. 학원 원장들도 이들의 입소문을 무시할 수 없죠. 카카오톡 단체방은 이들의 주요 소통 채널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메시지가 오가는 정보의 바다죠. 입시 설명회 후기부터 모의고사 분석까지 전문가 수준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보는 소수의 인맥 안에서만 돌아가죠. 이른바 프리미엄 정보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소그룹에서만 공유됩니다. 정보 격차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돼지엄마들의 하루 일과는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자녀 관리에 집중하죠. 학원 셔틀 운전부터 식사 배달, 학습 스케줄 관리까지 모든 것이 분 단위로 조율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학력 전문직 출신입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자녀 교육에 올인한 경우가 많죠. 연간 교육비 지출은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넘나듭니다. 이것이 대치동의 현실입니다. 학원비만이 아닙니다. 과외비, 교재비, 컨설팅 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죠. 이들은 학원 강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자녀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죠. 유명 강사와의 개인적 친분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추가 관리나 특별 과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돼지엄마들은 입시 트렌드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정시 확대, 수시 변화 등 정책 변동을 즉각 분석하죠. 대학별 입시 설명회는 물론 교육청 정책 설명회까지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죠. 이들의 영향력은 학원 시장을 좌우합니다. 입소문 하나로 학원의 흥망이 결정되기도 하니까요. 신규 학원이 성공하려면 돼지엄마들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추천이 곧 마케팅이 되는 구조죠. 반대로 한 번 나쁜 평판이 돌면 학원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소문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죠. 이들은 자녀의 성적표를 분석하는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목별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죠. 모의고사 성적 분석부터 오답 패턴 분석까지 데이터 기반의 학습 전략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는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과도한 경쟁과 비교가 일상화되어 있죠. 자녀들은 엄마들의 정보 교환 대상이 됩니다. 성적과 등수가 공개적으로 비교되는 현실이죠. 심리적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만 인식되는 환경에서 자라나죠. 돼지 엄마들 사이에서도 스트레스는 극심합니다. 끝없는 정보 수집과 비교는 불안을 증폭시키죠. 누군가는 이 시스템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대치동 안에서는 이것이 생존의 방식입니다. 교육 정보의 양극화는 심화됩니다. 정보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죠. 결국 돼지 엄마 현상은 한국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닌 시스템의 산물이죠. 대치동 학원가와 돼지 엄마들, 이들이 만들어낸 교육 생태계는 지금 이 순간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와 그 이면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치동 학원가와 돼지 엄마 현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먼저 최근 몇 년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대치동 교육 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대치동 학원가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대치동 강사의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돼지 엄마들의 정보 네트워크 역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을 넘어 각종 교육 커뮤니티와 유튜브로 영역을 넓혔죠. 일부 돼지 엄마들은 아예 유료 교육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한 건당 수백만 원을 받으며 입시 전략을 판매하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자녀를 명문대에 보낸 경험을 상품화했습니다. 성공 사례가 곧 마케팅 수단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사교육 규제 정책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원비 공개 제도와 선행학습 금지법 등이 시행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치동 학원가는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해가는 새로운 방식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는 복습 관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선행학습을 진행하는 식입니다. 형식과 내용을 분리하는 전략이죠. 또한 학원이 아닌 교습소나 개인 과외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것이죠. 돼지 엄마들의 정보력은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최고의 교육을 찾아내는 능력을 발휘하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먼저 교육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 접근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곧 교육 기회가 되는 거죠. 이는 단순히 성적 차이를 넘어 인생 전체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의 차이가 사회계층 이동의 장벽이 되는 겁니다. 또한 공교육의 위기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잠을 자고 학원에서 진짜 공부를 한다고 말합니다. 공교육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상황이죠. 교사들의 사기 저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학원 강사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니까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로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치동에서는 초등학생도 밤 11시까지 학원에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적절한 환경일까요? 일부 학생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 입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의 서열화된 대학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모든 대학이 각자의 특성을 살린 교육을 하고 사회가 이를 인정한다면 굳이 특정 대학만 고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또한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학교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사교육비를 공교육에 투자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합니다. 명문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의 구조와 인식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조짐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유학기제나 고교학점제 같은 새로운 교육 제도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존중하는 방향이죠. 일부 기업들도 학벌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채용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는 것도 긍정적 신호입니다. 결국 대치동 학원가와 돼지엄마 현상은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 구조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교육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대치동 학원가의 미래는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대치동 학원가의 형성과 돼지엄마들의 실체, 그리고 그 영향과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